네, 현재 시간 2시 20분에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도 정말 대응하기 어렵고 잠깐만 밖에 나갔다 오고 잠깐만 계좌를 좀 덮어두고 다른 일 하고 오면은 지수가 좀 밀려 있어서 불안불안한 시장인데요. 오늘 장 그 안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 무엇이 있는지 또 긴급 진단 상황실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스타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유창희 대표님과 살펴볼 상황실도 세 가지고요. 또 하락하는 종목들이 좀 눈에 띕니다. 무엇 때문인지 첫 번째부터 만나보시죠. 발주 급증인데 주가는 하고 한국조선해양을 선택을 해봤어요. 오늘 뭐 LNG선 세척의 계약 금액이 바뀌었어요. 근데 네. 변경된 게 금액이 오히려 더 올라와 있어서 네. 그러니까 추측컨대 러시아 거를 못 받아서 이제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좀 현재 가격에 비싼 그 가격으로 수주가 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뉴스도 봤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거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내용은 네. 주요 부품의 공급 차질로 인해서 선주 측과의 계약이 해지를 됐다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선주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계약을 취소한다는 얘기는 네. 위약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그 선주하고 어떤 그 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거잖아요. 내용을 본다라면 부품이 부족해서 제때 뭐 납품을 못 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수익이 클 수 있으니까 네. 그때 취소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왜냐면 지금 보면은 그 50% 정도? 그러니까 6,196, 원래 6,196억이었는데 9,423억이면 50%가 늘어난 거예요. 50% 이상 늘어난 것이죠. 그러면은 그 전에 계약한 부분들을 이제 단가란 그때 당시 계약했을 때 조건들이 훨씬 더 지금 좋기 때문에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배가 아무래도 이제 뭐 그 지금 새로운 선주한테도 조건이 더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배를 지금 계약을 하게 되면 한참 뒤에 받을 거잖아요. 왜냐 앞에 걸 다 만들어야지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아마 좀 이건 저만의 내피셜이고 음모론이지만 네. 약간 이면 합의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계약 위약금 내가 물어줄게. 그냥 나한테 해라.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이런 그 금액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다. 뭐 현대조선 해양이 뭐 약간 신뢰성은 좀 떨어질 수 있어도 이 정도 가지고 신뢰성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조선주들에 있어서 좋은 점은 LNG 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네. 있고 지금 이미 만들고 있는 배의 경우에는 예전에 좀 저렴한 가격에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최근에 올라간 그런 뭐 후판가라던가 이런 걸 다 받아내지 그쵸. 못해서 좀 아쉬웠잖아요. 네. 지금부터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제값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다 계약이 끝난 상황이기 네. 때문에 좀 아쉬운데 보니까 상반기 수주가 4년 만에 1위로 네. 중국을 또 제치고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본 것처럼 뭐 에너지선에 대한 수요가 많다라는 것도 계속 언급을 해드리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부진할까요? 그러니까 보니까 좀 셈법이 복잡하긴 하던데요. 그쵸. 근데 주가 자체, 물론 오늘 최근 이번 주 들어서 많이 좀 하락을 해서 조금 궁색해지긴 했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다른 종목하고 비교하면 시장 대비. 시장 대비해서는 안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연초 대비해서 비교를 해도 조선주들은 안 빠졌어요. 지금 시장이 종합주가 지수가 2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코스닥은 30% 정도 하락을 했고요. 물론 이제 어저께 많이 올라오긴 했었습니다만, 뭐 다른 종목군들 많게는 뭐 40, 50% 하락한 것도 많지 그렇죠. 않습니까? 뭐 60, 70도 네. 있죠. 그거에 비하면 하락하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장 대비 선방한 것이다. 오히려 더 갈 수 있었는데 못 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어쨌든 이제 실적 개선 지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었죠. 좀 갈만 하면은 5월 달에도 찰싹 주저앉은 게 그런 부분들이고, 또 최근에도 가려가 하다가 좀 찰싹 주저앉는 게 뭐 금리 상승, 또 지금은 금리 상승보다 경기 침체가 왔다.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네. 것 때문에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되면서 이 경기 침체라든지 혹은 뭐 대외 악재로 인해서 갑자기 주저앉을 때는 뭐 경기 방어주고 뭐가 없습니다. 다 하락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조금은 유탄을 맞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길게 보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길게 보면은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 최근에 주가가
좋은 뉴스 대비 다 이를 반영하지 못했지만 다른 시장과 봤을 때는 대비해 봤을 때는 아웃퍼포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제가 앞서 셈법이 좀 복잡하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 하반기 조선주들에 대한 전망을 보니까 뭐 환율이라던가 선가 운임의 경우에는 우호적이나 경기 침체, 물동량의 저하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네. 또 셈법이 복잡해진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약간 투명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이 하반기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조선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세워볼까요? 저는 계속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보면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좋아진다. 네, 왜 그러냐면 네. 뭐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고 해서 이게 몇 년 이상 가는 이런 엄청난 경기 침체는 아니라고 다들 좀 평가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서 이게 지금 LNG선이 수요가 갑자기 급감하느냐, 그런 것도 아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벌크선이라든지 컨테이너 수요는 좀 줄어들 수도 있겠죠. 물동량이 줄어든다라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되면서 지금 발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수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부가치 선박에 대해서 더 수주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라서 선택적인 수주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불황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조선사들의 불황은 다른 섹터하고 비교하면 좀 제한적이다. 오히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 주가를 기업을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현대 조선해양 한 10만 원 목표가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조선주에 대해서 좀 길게 본다면은 좋아질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턴어라운드라는 한 줄 평의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시죠. 지금은 무증 시대입니다. K옥션이 또 오늘은 급등하고 있는데 최근에 무증 발표하면서 올랐던 게 공구음원. 네. 저희는 정말 공구음원의 주가를 보면서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까 싶어서 공부를 해봤는데 제가 아는 게 다였어요. 옷을 팔고 네. 거기다가 무장증자를 좀 했다라는 건데 그거 하나 가지고 너무 많이 오른 상황. 노터스도 그렇고 조강 ILI도 그렇고 뭐 조선선제 K옥션 최근에 이렇게 무증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온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주식도 테마라는 게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좀 시장이 조금 안 좋을 때는 뭐 배당주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품절주들, 우선주들, 네. 뭐 이런 기업들이 뭐 연초에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연말에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또 그때그때 흐름에 따라서 특정 섹터에서 돌아가면서 움직이는데, 최근에는 무상증자가 이슈인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 또 무상증자라는 게 어쨌든 이제 발행 주식이 좀 적은 기업이 주식을 좀 늘려가지고 좀 주식을 좀 부양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무상증자 얘기만 딱 들으면 네.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왜냐면 내가 한 주 갖고 있는 걸 두 주. 분할 매도가 가능하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주주 환원, 주주를 친화적인 정책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되다 보니까 기업의 이미지도 좋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뭐 공구음원, 솔직히 저도 잘 처음에는 이 회사가 뭐야 뭐 이랬을 회사인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회사구나, 이름이 그래서 이렇구나라고 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 지금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로 해서 기업의 뭐 브랜드 가치를 좀 더 높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쪽으로 활용이 된다면 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네. 어떻게 하면 좀 주주 친화적인 내용들이 무엇이 있을까 하면서 뭐 이런 내용들이 발표가 된다면 전 충분히 긍정적으로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다만 이제 이것이 너무 좀 비이성적인 주가 흐름을 보이거나 이게 테마성으로 뭐 좀 무분별하게 남발된다라면 맞아요. 또 그런 것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 저도 그래서 무상증자 이슈가 매번 이렇게 많았는데 내가 몰랐던 건가? 아니면 시장이 이렇게까지 반응을 안 했는데 이번에 반응을 해서 내 눈에 띄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네. 저도 그러면 안 되지만 그 인터넷상에 무상증자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 그 회사들의 리스트가 쫙 돌더라고요. 그런가요? 그래서 이 다음 타자는 이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상증자라는 테마가 생겨버렸습니다. 네.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까놓고 보면 무상증자 한다고 가치가 변하는 건 없잖아요. 없죠. 네. 그럼 우리가 이걸 좋게 보는 거는 그냥 지금 정말 단순히 테마예요? 아니면 그래도 주주환원 정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긍정적인 거하고 네. 또 음모론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 좋아요. 네. 네. 긍정적인 좋습니다. 거는 어쨌든 기업의 자본 잉여금이 쌓여가지고 이것을 이제 주식으로 이제 무상증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자본금이 좀 커지게 돼요. 커지게 되면은 어떤 효과를 발생할 수 있냐면 만약에 A란 제가 대표라고 해요. 근데 자본금이 만약에 한 30억 정도 돼요. 그럼 이 자본금으로 사업을 좀 더 확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면 확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면 대출을 안 해줘요. 지금 자본금을 해서 대출 받은 게 있을 거니까. 근데 만약에 자본금이 100억이 된다. 그럼 은행에서 대출을 해줘요. 그거에 맞는 대출을 그렇죠. 주겠죠. 왜 그러냐면 근데 이익잉여금은 그냥 이 현금을 쌓아놓는 거고 자본금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을 전환해가지고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가 뭔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런 전체적인 툴을 잡는다라면 그런 것은 충분히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대주주의 지분 가치가 좀 희석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주주 친화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것을 좀 악용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좋은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반대로 대표가 혹은 뭐 회사 관계자가 이 인형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거든요, 법인이. 그럼 이거를 자본금을 돌려서 좀 대출을 받아서 이거를 사리사욕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기업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업도 예전에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제일 이제 조금 이제 주주들하고 이제 조금 이제 의견이 다른 것인데 이익잉여금을 현금으로 배당을 한다든가 네. 주식으로 배당하는 거하고 무상증자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현금 배당이 더 좋지 않아요? 그렇죠. 네. 주주 입장에서는 내 그 주식은 변동이 없어도 현금으로 배당을 받으면 바로 현금을 주가 하락도 또 적거든요. 근데 주식으로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내가 어떤 이익은 하나도 없고 회사만 좋은 거라는 거죠. 네. 회사가 그 잉여금을 자본금을 바꿨기 때문에 나중에 배당 주세요. 돈 많이 벌었으니까 했을 때 우리 배당금 없어요. 현금이 없으니까. 이렇게 가버리면 주주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이게 뭐지 하는 느낌. 그 성과를 어떻게 보면 회사만 오롯이 가져가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장점과 단점으로 좀 볼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는요, 지금 시장에서 무상증자라는 건요, 그 무중에 따른 장점만 반영된 게 아니라 이런 장점으로 주가가 오를 거야. 그럼 여기다 하고 막 우르르 몰려들면서 그 상승이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매수가 또 상승을 불러일으키면서 이상하게 과열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또 K옥션이어서 전 놀랬던 게 사실 K옥션의 경우에는 저는 되게 눈여겨보고 있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네. 워낙 이 옥션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고 네. 지금은 NFT가 잠잠하지만 분명히 사라지지 않을 산업이고 네. 그럼 뭐 서울옥션, K옥션에 대해서 좀 기대를 걸어봐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200% 무상증자를 단행하면서 전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면은 사고 싶었던 종목도 제외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약간 본질 가치가 흐려지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볼까요? 뭐 눈여겨만 보시고 안 사신 거죠. 아 당연하죠. 그러니까 오른 돈이 것 없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오른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저는 키워드를 뭐 그럴만한 리그 이 옥션 이 시장도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많은 일반인들 참여하지만 솔직히 일반인들 참여하는 게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이런 무상증자라든지 이런 이슈들도 정말 소위 몇몇 사람들만 아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은 모르는 내용 갑자기 어느 날 공시해버리면 끝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과거의 무상증자로 인해서 정말로 자신의 자산 가치가 늘어나는 사례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라면 저는 뭐 상한가가 풀린다라면 뭐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든 모레든 어쨌든 상한가는 매수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K옥션 이야기를 했는데요. 잠깐 공구먼 한번 스탑 보여주세요. 공구먼도 네. 오늘 또 한 번의 급등을 보여주다가 현재 구간에서는 20% 넘게 네.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시초가가 7% 상승해서 거의 뭐 거래 제한폭 부근까지 간 상황에서 하락하다 보니까 오늘 하루 만에 변동폭이 한 40%예요. 공구먼의 차트 보면은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죠. 내가 못 사서 무섭고 내가 이걸 샀을까 봐 무섭고 그렇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뭐 회사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까지 주식은 회사의 가치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돼서 일시적으로 더 오버 페이스 가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다시 결국에는 값어치로 회귀하는 경우가 많이 대부분 회귀했기 때문에 공고음은 지금은 늦었더라도 오늘 최고점에 물리셨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요. 저는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지난번에도 계속 상승하다가 하락하던 상황에서 전고점을 돌파해버리면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혹시나 하고 기대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공구먼 5만 원대 갖고 계신 분들 잘 리스크 관리해 보셔야겠습니다. 뭐 다시 상승한다고 해도 저희가 할 말은 없어요. 지금 이 주가를 분석하기에는 손을 넘어선 것 같네요. 마지막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블랙핑크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오늘 블랙핑크의 그 컴백 이야기 나오면서 강하게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현재 구간 7%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블랙핑크 컴백과 함께 반등할까요? 상저하고 보여질까요? 저는 엔터주들 자체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시각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날에도 뭐 YG 엔터테인먼트 7%, JYP 4%, SM 1% 이상 올라오고 있어요. 하이브마저도 1% 정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엔터주들은 저희가 뭐 이 시간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좋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블랙핑크가 8월부터 이제 지금 녹음이 거의 다 끝났다고 해요. 네, 그래서 8월부터 이제 월드 투어 또 국내 활동 재개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블랙핑크뿐이 아니라 YG 엔터테인먼트의 주요 아티스트들이 같이 하반기에 좀 본격적인 활동을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수익성 증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어떻게 보면 엔터사들 중에서 YG 엔터테인먼트가 제일 좀 주가 흐름이 안 좋았는데 맞아요. 제일 안 좋았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이제 활동하는 아티스트가 얼마나 있냐 없냐가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좀 하반기에 집중된다라면 뭐 주가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트와이스랑 블랙핑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상하게 여덟이 제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사실 트와이스도 너무나 완벽하고 블랙핑크도 완벽하고 근데 블랙핑크는 특히나 해외 시장에서 더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과연 이 월드 투어를 나선다면 얼마나 돈을 벌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최근에 엔터주들의 하락이 깊었고 특히나 YG 하락이 깊었고 또 이들은 리오프닝 주이기도 하지만 아시잖아요. 실적 좋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부진했을까요? 엔터주들의 주가가 부진한 건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뭐 하락을 한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또 뭐 핑계를 댄다라면 뭐 시장 대비해서는 덜 하락했고 하이브 이슈들 때문에 하이브가 워낙에 많이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고점 대비에 거의 60% 이상 하락을 했고 또 YG 엔터테인먼트도 최근에 보면 올해 다른 엔터사들 대비해서 좀 많이 하락한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조금은 시장에서는 안 좋게 본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음반 판매가 좀 둔화된 게 있고 또 비용이 증가했다는 부분들 특히 YG 엔터테인먼트는 다들 아시다시피 과거에 잘 나갔을 때 여러 사업을 많이 펼쳤었어요. 뭐 루이비통하고도 사업을 펼치기도 했었고 뭐 제일기획이든 뭐든 또 이런 사업을 많이 펼쳤었는데 그런 것들이 좋은 결과를 좀 보지 못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이제 다 떠안다 보니까 좀 비용이 좀 늘어나게 됐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다. 다른 기업들 대비.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이 이제 그 막상 진행은 됐지만 몇 달 안 됐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익하고 연결되는데 좀 시간차가 존재했다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가격 전가 능력, 뭐 콘서트 가격, 티켓 가격이 비싸도 팬들은 온다라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고 또 그런 것들의 기대감이 좀 작용해주면서 최근에 좀 주가가 올라오고 있고 또 아무래도 좀 실적도 주가가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이 정도 실적이면 이 정도 가격이면 좀 저평가 아닌가라는 인식들이 나오면서 조금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좀 엔터사들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팬덤들의 그 지갑 여는 금액이 옛날하고는 달라요. 저는 최근에 뭐 어떤 한 아이돌 분의 생일에 선물 온 거 보고 와 어떻게 이거를 하루에 받았을까 싶을 정도로 약간 그 내 아이돌 내가 책임진다 그런 팬덤이 어떻게 보면은 경기 침체에도 남들 대비 좀 잘 실적을 만들어줄 것 같은데 YG 엔터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많이 최근에 엔터주사에서 하락이 깊었습니다. 지금 하반기 믿고 들어가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어쨌든 엔터사들에 대한 어떤 주가 우상향 기준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K컬처에 대한 어떤 힘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아주 높은 가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동안 6만 원 정도까지는 목표가는 충분히 유지해 놓고 우리가 좀
좀 기다려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6만 원. 그렇게 높은 목표가는 아니지만 일단 6만 원까지는 가능해 보인다. 1차 목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G엔터 알아봤고요. 오늘 상황시 유창희 대표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